핀란드, 이 나라를 떠올리면 대부분 눈 덮인 풍경,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강력한 사회복지 제도가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한 아름다움 뒤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리스 문제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핀란드의 홈리스 실태와 그 발전 과정,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홈리스 문제는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핀란드처럼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의 몇몇 대도시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핀란드에서도 여전히 홈리스 문제는 존재합니다. 헬싱키, 시내 거리나 탐페레, 외곽 지역을 걸어가다 보면 안정적인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자는 홈리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핀란드에서는 대부분이 임시보호소나 친구, 가족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발전된 사회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일 밤 약 4,000명의 사람들이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년간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큰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홈리스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 부족입니다. 특히 헬싱키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이 부족한 것만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 중독 문제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얽혀 있어 사람들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핀란드는 단순히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특히 헬싱키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빠른 도시화와 함께 생활비와 주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반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며 결국 주거 불안정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비용을 자랑하지만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장기 실직자, 장애인, 저소득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는 홈리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은 개인의 사회적 기능 저하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고용 유지나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며 결국 사회적 고립과 주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핀란드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빈곤, 가족 해체, 법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비록 핀란드 정부가 금단 치료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홈리스 상태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핀란드는 유럽 내에서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과 안정성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시 주거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경우 국가의 복지제도로만 주거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기존의 노숙인 문제 해결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임시 주거지를 제공한 후에 중독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주택 우선, 하우징 퍼스트, 거주 원천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사람이 안정적인 집을 가지면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진 노숙인은 일자리를 찾고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점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택 우선의 성공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심리상담, 교육,
취업 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여러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노숙인이 사회에 완전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핀란드는 지난 10년 이상 유럽에서 유일하게 노숙인 수가 감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노숙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올바른 정책과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핀란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 우선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 모델은 핀란드 전역에서 실행되며 많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핀란드의 노숙인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유럽에서 노숙인이 줄어드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성공 사례는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노숙인 문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대도시에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인 헬싱키는 과거 핀란드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헬싱키의 도전 과제. 헬싱키는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주거 수요와 함께 정신질환자, 중독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노숙인 문제 해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헬싱키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헬싱키에는 약 4,000명의 노숙인이 있었으며 이는 핀란드 전체 노숙인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도시에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헬싱키 중심 지역의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헬싱키의 해결책. 많은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헬싱키는 집 먼저 모델을 실행하는 선도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헬싱키시 정부는 이 모델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개선하여 노숙자들에게 장기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심리상담, 중독치료 및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노숙자가 주거를 받기 전에 중독치료나 심리치료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헬싱키는 장기 노숙자의 수를 현저히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델이 도입된 이후 헬싱키에서 만성 노숙자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탐페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혁신 모델. 탐페레는 핀란드 남부에 위치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약 2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강력한 산업 기반과 활기찬 학생 커뮤니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탐페레는 특히 노인, 저소득 가정, 중독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탐페레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 먼저,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도입하며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비정부기구, NGO 및 민간 주택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탐페레에서는 노숙자들에게 장기주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신건강 지원, 직업교육 및 중독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노숙 문제를 단순한 주거 부족이 아니라 사회 재통합 및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도구 제공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페레의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탐페레시 정부는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르쿠, 역사적인 도시에서의 노숙자 문제 해결. 투르쿠는 핀란드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역사적인 도시로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핀란드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와 난민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숙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장기적인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르쿠 또한 집 먼저 모델을 채택했으며
특히 노숙 위험에 처한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 정부는 사회단체, 비영리 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각 문화 집단에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언어 교육, 취업 지원 및 핀란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장기적인 주택 제공 외에도 투르쿠는 노숙자를 위한 임시주택 및 낮 시간 동안 기본적인 식사, 개인 위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정부와 지역사회 단체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투르쿠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그러나 여전히 중독 및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노숙자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시의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시스템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와 제공 가능한 자원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울루, 핀란드 북부에서의 노숙자 문제. 오울루는 핀란드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며 북부 지역의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먼 지리적 위치와 혹독한 기후로 인해 특히 긴 겨울 동안 노숙자 문제에 대한 특별한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오울루의 주거 비용은 헬싱키나 탐페레 같은 남부 도시보다 낮지만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시 정부는 주거 상실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퇴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히 식별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울루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 먼저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노숙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필요에 맞춘 중독 치료 및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오울루는 노숙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신건강 문제와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울루시는 상담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울루는 여전히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핀란드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와 함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개입과 포괄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 덕분에 오울루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비정부 기구들도 노숙자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임시 거처, 장기 재활 프로그램, 심리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헬시박, 헬싱키에서는 Y 포보드리에이션, 규정, Y 파운데이션, 이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한 주거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및 심리적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중독 문제나 심리적 트라우마와 같은 노숙 상태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노숙자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갖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하우지니크 피스트, 하우징 퍼스트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으며 여러 국가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다른 문제를 다룬다는 개념은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 등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 연구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터란토와 바보안크르, 밴쿠버 같은 도시에서 유사한 전략이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장기적인 주택 제공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핀란드의 성공 사례는 보다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핀란드의 성공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택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등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거 제공 외에도 핀란드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의료 전문가, 심리 상담사는 정부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핀란드는 오랫동안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 가정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 지원을 확대하며 모든 시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핀란드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주거 제공은 단순한 시작일 뿐입니다. 노숙 상태는 단순한 주택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독, 정신 건강 문제, 트라우마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핀란드는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재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 중독치료 전문가, 심리 상담사 등이 협력하는 다각적 접근 방식은 노숙자들이 사회에 다시 정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의료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은 노숙자들이나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핀란드는 단순히 노숙자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장기적인 노숙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안정성, 그리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거 우선 정책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노숙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요인이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완전한 노숙 문제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헬싱키와 탐페레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저렴한 주택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들은 중독, 정신 건강 문제,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저렴한 주택 건설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저소득 가구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는 핀란드에서 노숙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중독 치료와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노숙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이는 개입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핀란드는 인식 개선과 낙인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거나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단기 계약직 증가,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은 소득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빈곤과 노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은 노숙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중의 인식과 지역사회의 참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많은 비정부기구, NGO와 자원봉사단체가 노숙인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단순히 노숙인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핀란드 시민들은 정부의 노숙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접근 방식은 노숙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노숙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 기업, 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낙인을 없애고 노숙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핀란드 모델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혁신적인 정책, 지역사회 참여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있지만 핀란드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과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약속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길고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올바른 전략, 적절한 자원,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노숙 문제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모델을 참고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